중단한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주어진 부등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맞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나오면은요,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큰 쪽에다가 선생님 숫자를 직접 대입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자연수 x, y라고 했으니까 x, y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x에다가 먼저 1 넣어볼게. x에다가 1 넣으면 5 플러스 y가 12 이하니까요. y의 범위는 7 이하가 되겠다. 그럼 y는 1부터 7까지 가능한 거니까 x는 1로 고정이고 여기 자리에 y가 1부터 7까지 들어가는 거면 몇 쌍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7가지가 나오겠지. 7가지. 7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x가 2일 때 얘는 2호 10 플러스 y는 12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y 값은 1부터 2까지. 그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x가 2일 때 y는 1에서 2니까 얘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됐죠? 다음 x가 3일 때 생각해봐. x가 3일 때부터는 15 플러스 y니까 y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되는 거는 케이스 분류했으면 마지막에는 더해줘야 되니까요. 다 하면 총 9가지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해됐죠? 다음 2번 볼게요. 270의 양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270을 먼저 소인수 분해해볼게요. 270은 5로 하면 5, 25, 5, 4, 20 다음에 뭐 3일은 3, 3, 8에 24, 3, 6, 3,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70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중에 홀수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봐봐요. 일단 2가 들어가게 된다고 쳐봐. 2가 들어가면 절대 홀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2 제외하고 3의 세제곱이랑 5로 만들 수 있는 홀수만 세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2 제외하고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몇 개예요? 그렇지.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4개가 나올 거고 또 여기서는 몇 개가 나와요? 그렇지. 여기 지수가 지금 1이니까 얘한테 1 더하면 몇이야? 2개.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네 2개로 만들 수 있는 홀수 약수의 개수는 총 4, 2, 8, 8개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표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2가 들어가면 이거는 그 홀수인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의 약수는 1이랑 5 뿐이고 또 3의 세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랑 곱해서 써주면 1, 1은 1, 3, 9, 27 다음 여기는 5, 5, 3, 15 9, 5, 45 다음 얘는 27 곱하기 5니까 몇이에요? 135 이렇게 나오겠네. 겹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나오겠죠. 답은 8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음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요.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이동한 후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근데 B 지점은 딱 2번만 지날 수 있고요.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 길을 통해서 B를 갔다가 B에서 C로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C에서 B로 올 때는 뭐 이쪽 길로 온다던가 B에서 A로 올 때는 이쪽 길로 온다던가 이렇게 지나간 길을 다시 중복해서 지나지 않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B로 갔다가 A로 오는 방법의 수를 다 적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었어. 그럼 C에서 B로 가는 건 여기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니까 얘는 3가지라고 써주고 또 B에서 A로 오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서 5가지 중에 내가 이미 갈 때 하나를 선택했다면 4가지가 남은 거니까 얘는 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다 곱하게 되면 5, 4, 20, 4, 3, 12 계산하면 24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4번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 3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있대요.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할 거래요. 됐나요? 그럼 이건 금액의 수가 아니라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 거잖아. 그럼 내가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건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3개 내거나.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총 0부터 3까지 4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은 2개 있으니까 아예 안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러니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1000원짜리 지폐는 3장 있으니까 아예 안 내거나 3장 다 내거나. 그럼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다음에 뭘 빼줘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경우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이해됐어? 그럼 4, 3, 12 곱하기 4 하면 48 빼기 1에서 몇이에요? 47이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4명의 학생이 각자 기후변화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보고서가 아닌 다른 학생의 보고서를 읽으려고 한대요. 이때 보고서를 읽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대. 됐나요? 근데 봐봐. 이 4명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아닌 다른 학생의 보고서를 읽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 이런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뭐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지? 나뭇가지, 수, 형, 도. 막 누구는 무조건 자기 거 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무조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가방을 가져간다거나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아야 된다거나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형도를 이용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봐봐. 5번에서 지금 내가 수형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첫 번째 A가 얘네들의 저거 기후변화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해보잖아요. 그럼 A가 읽을 수 있는 보고서는 B, C, D 거의 보고서를 읽을 수 있겠지. 됐어? 다음에 여기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앞에 스몰 b 나왔으니까 A, C, 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B, A, 다음에 C, D는 안 되지. 얘는 D만 가능하겠다. 그래야지 C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D 올 수 있는데 A랑 D 일단 써볼게. 그럼 B, C, A니까 여기는 D가 돼서 안 되겠죠? 다음에 B, C, D, A니까 가능하겠네요. 다음에 B, D 나왔어. 그럼 여기는 A, C야. 근데 C는 안 되니까 B, D, A, C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여기 좀 자리가 많아야겠죠? 얘를 밑으로 옮겨볼게. 됐지? 그러면은 여기 앞에 C 나왔으니까 여기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 D가 되겠다. 그치? A, D라고 쓰고 B는 안 되니까 그럼 C, A 다음에 여기는 B랑 D가 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C, A, B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긴 D가 와야 되니까 얘 틀렸고요. 다음에 C, A, D 하고 여기 B 오는 건 괜찮죠? C, D 그리고 A, B 다음에 C, D, A B 가능하고 C, D, B, A 가능하네요. 그쵸? 다음에 여기도 자리 없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얘는 D 나왔으니까 여기에 B 제외하고 A랑 C가 올 수 있고요. D, A, C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B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다음에 D, C 그 다음에 A, B가 올 수 있죠? D, C, A 왔어. 그럼 여기는 B. D, C, B 왔으면 여기는 A.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거는 봐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한 가지, 다음에 2가지, 3가지, 또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가 되겠다. 이해됐어?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6번 보세요. 주어진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식을 먼저 써볼게. np4는요.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4개의 항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다음에 빼기 6 곱하기 np3은 n, n-1, n-2 다음에 플러스 20 곱하기 얘는 n-1부터 2개, n-2까지 이해됐어요? 는 0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n-1, n-2 얘네들이 공통되니까 이것들로 묶어주게 되면 n-1, n-2
중괄호 하고 얘네들은 전개 먼저 해줄게요.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n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n-1, n-2,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5, 4, 20이니까 n-1, n-2, n-4, n-5는 0이에요. 그럼 만족시키는 n값은요. 1 또는 2 또는 4 또는 5가 돼서 여기에서 지금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다 더한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 중에서 지금 n값의 조건이 있어요. 왜? 여기 있는 n은요. 무조건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여기서의 n은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n-1도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n은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 그치? 공통범위를 따져보면 봐봐요. 수직선 위에서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n은 또 누구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공통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줘야지. 그치? 그럼 4 이상이 되는 애들만 챙겨가면 얘네 지우고 얘네들만 더해주면 된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의 합은 몇이에요? 9. 답은 9입니다. 다음 7번 보세요.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할 때요. 홀수랑 짝수를 교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홀수는 1, 3, 5, 짝수는 2, 4, 6뿐이에요. 그럼 뭐 홀수 먼저 나열하고 싶어. 그럼 여기 홀수 하면 짝수 자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해보면 여기가 돼야지 그게 바로 홀수 짝수 교대로 나열되는 경우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짝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볼게요. 홀수 자리에다가 그 홀수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 세 개 1, 3,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 곱하기 짝수 자리는 이미 여기로 고정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짝수 이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도 3팩.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 나오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이번에는 홀짝이야. 그치? 그럼 아까랑 똑같이 홀수 자리에 배열하는 거 3팩, 짝수 자리에 배열하는 거 3팩. 그럼 36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 분류한 걸 마지막에는 더해줘야 되니까 답은 72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다음 8번 보세요. A, B, C, D, E, F, G 얘네들을요. 지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F랑 G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봐봐. 적어도 1개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지금 선생님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봐봐요. 지금 적어도 1개의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지금 이 사이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고 3개, 4개, 뭐 5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전체에서 어떻게 할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F랑 G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FG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어떻게 구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되고요. 다음 빼기. F랑 G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F, G를 어디에 넣어요? 이웃이라는 말 나오면 주머니 글이라고 했지. 주머니 안에다가 넣고 그럼 F, G 제외하면은 이제 다섯 개의 문자가 남는 거잖아. 그치? 주머니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1명 취급한다 그랬어. 그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6팩토리얼 곱하기 주머니 안에서 F랑 G랑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럼 계산해주면 7팩토리얼은요. 7 곱하기 6팩토리얼이고 빼기 2 곱하기 6팩토리얼이니까 얘는 6팩 서로 묶어주게 되면 6팩 곱하기 7-2니까 뭐예요? 그렇지. 6팩 곱하기 5가 돼요. 맞나요? 그럼 6팩토리얼은 120에다가 6 곱한 거니까 720 곱하기 5 하면 몇이야? 3600이 나오겠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9번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거야. 근데 얘는 몇 번째로 나타나는 숫자인지 골라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부터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맨 앞에
5자리 만들어 놓고 맨 앞에 1이 올 때 여기 뒤에 4개의 숫자가 나열되는 방법은 4팩토리얼 24가 되고요. 맨 앞에 2가 왔어. 그럴 때도 4팩토리얼이니까 24. 다음에 3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 그치? 3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 1 나오면 여기 3개의 숫자 나열되니까 이거는 3팩토리얼에서 6가지 맞나요? 다음에 3, 2로 시작하는 애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열해 볼 건데 3, 2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 4, 5. 그러면은 봐봐. 일단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는 48 더하기 6 하니까 54. 여기까지가 54번째 숫자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54번째 숫자. 그럼 얘가 바로 55번째 숫자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나오겠다. 이해됐죠? 다음 10번 볼게요. 서로 다른 7개의 공 중에서 5개의 공을 택할 때 특정한 공 1개를 항상 포함하는 방법의 수를 A, 포함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한대요. 둘이 더한 값을 구하래요. 됐나요? 그럼 봐봐. 이 특정한 공 7개를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5개 공을 선택할 건데 특정한 공 하나를 항상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 특정한 공 하나가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얘가 하나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1개를 제외하고 나는 몇 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6개의 공 중에서 뭐를 선택하면 돼? 그렇지. 5개 중에 이미 하나는 선택됐으니까 4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A라는 경우의 수는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랑 같고 얘는 6시 2랑 같죠. 그러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주면 3, 5, 15, 15가지가 되고요. 또 그 한 공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 한 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걔 하나 지워주면 B라는 경우의 수는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그렇지. 5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얘는 6시 1이랑 같으니까 그냥 6가지. 그럼 다 더해주면 A 더하기 B는 21이 나오겠다. 이해됐죠? 다음 11번 볼게요. 8개의 문자 A, B, C, D, E, F, G, H 중에서 B랑 G를 포함해서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랬을 때 B, G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려면은요. 얘네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찾아볼게요. B랑 G 제외하고요. B랑 G 제외하고 얘네들을 포함해서 4개의 문자를 뽑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B, G 이미 뽑았으니까 나머지 2개의 문자만 뽑아주면 돼. 그럼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3, 5, 15, 1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B, G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B, G랑 D랑 E 정도를 뽑았다고 해볼게. 그럼 B, G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D랑 E를 먼저 나열해볼게. D, E 나열하는 방법은요. 2자리에다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2팩. 맞죠? 다음에 얘네 사이사이에 빈자리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빈자리에 B랑 G가 들어가면 B, G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어. 절대 이웃할 일이 없겠죠? 이거 외의 경우의 수도 절대 이웃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너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 들어갈래? 했더니 B가 대답할 수 있는 건 3가지 중에 하나겠죠? 다음에 B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G한테 물어보는 거야. G야, 너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이랬어. 그럼 G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가 되겠죠? 그럼 다 계산하면 얘는 2, 3, 2 다 곱하니까 12가지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럼 B, G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있는 15가지랑 12가지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15 곱하기 12 하면 얘는 180가지가 나오겠지. 180가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에 1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이 있대요.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직각삼각형인 거 찾는 게 편할까? 아닌 거 찾는 게 편할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인 거 찾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모두 직각삼각형이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봐요. 일단 여기 있는 6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먼저 세줄게요. 그럼 6시 3이 될 거고 거기에서 직각삼각형은요. 봐봐. 내가 지름을 그려보면 지름이 이렇게 3개 나오겠죠? 근데 지름 하나당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해됐어? 그럼 하나당 4개가 나오니까 내가 이 3개의 지름 중에서 지름 하나를 선택했어. 그 한 개당 직각삼각형은 4개씩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6, 5, 4, 3, 2, 1 빼기 3 곱하기 4가 되겠네. 그치? 그럼 3, 2, 6, 3, 2, 6, 5, 4, 20 빼기 3, 4, 12 계산하면 8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13번. A, B, C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7개를 나누어 줄 때요. 두 사람에게는 3개씩,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됐나요? 그러면은 일단 과일,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7개를 3개, 3개 한 묶음으로 나눠야겠다. 그치? 그럼 분할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7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 3개 선택하고 나머지 1개 중에 1개를 선택해. 근데 여기서 지금 3개, 3개 이 2개의 묶음은 지금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몇으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2팩분의 1을 곱함으로써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냐면 내가 만약에 과일이 뭐 스몰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랬을 때 여기에서 a, b, 여기에서 c, d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c, d, 여기에 a, b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경우니까요. 얘는 2팩분의 1, 얘는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중복이 안 되거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총 3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a, b, c 3사람한테. 이 3개의 묶음은 전혀 다른 묶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전혀 중복되지 않는 묶음이야. 그럼 얘네를 a, b, c 앞에다가 그 주머니를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 그렇지. 3팩토리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해주면 7, 6, 5, 3, 2, 1 곱하기 얘는 4C 1이랑 같으니까 그냥 4가지. 다음에 1C 1은 1가지. 2분의 1 곱하기 3, 2, 1 됐어요? 그럼 3, 2, 1, 3, 2, 1 다 지워지고 2 나누면 2죠? 그럼 얘는 2, 5, 10, 6, 7에 42 그치? 420까지가 나온다. 이해됐죠?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웃한 영역의 숫자를 먼저 쓰라 그랬어. 영역에다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일단 A는 인접한 영역이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그럼 어떻게 칠해야 되지? 모르겠죠. 봐봐. 이렇게 풍차 모양으로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지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얘네들은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 B, C, D 영역에다가 4가지 색깔을 다 칠하게 되면 그냥 4가지 색깔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잖아. A, B, C, D 영역에다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봐봐요.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요. 얘는 4팩토리얼이니까 4, 3, 2, 1 해서 24가지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만약에 3가지 색만 칠할 수 있나? 빨, 주, 노 하고 주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는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봐봐. 3가지 색 사용할 때는 어디에 같은 색 칠할지 결정해야 돼. 나는 만약에 A랑 C에다가 같은 색을 칠할 거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A, C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중에 하나,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중에 하나,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총 3가지 색깔을 칠한 게 되겠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24가지가 나오고 또 이번에는 만약에 A, C 말고 내가 B랑 D에다가 같은 색깔을 칠한대요. 그럼 B, D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중에 하나,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중에 하나, C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중에 하나. 근데 여기도 막 3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난 3가지 색을 칠할 건데 여기에 칠한 색을 여기에도 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 또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 해서 2가지 색만 이용한 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따라서 3가지 색 사용하는 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24가지. 그럼 이 경우랑 서로 더하면 두 번째 방법은 48가지가 나오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2가지 색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색 사용하는 경우는 B, D랑 같은 색 칠하고 A랑 C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야. 됐어? 그럼 A, C에 칠할 수 있는 색 4가지 중에 하나, B, D에 칠할 수 있는 색 2가지 중에 하나. 됐죠? 3가지 중에 하나.
그치? 그럼 계산하면 12가지 나와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더하면 60, 이렇게 더하면 84.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몇이 된다? 84가지가 나온다. 이해됐죠? 다음에 15번. 지금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A와 C 또는 C랑 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A랑 C랑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웃 나오면 주머니 그리라 그랬어. 그럼 주머니 안에다가 A랑 C 집어넣고요. 남은 애들은 B, D, E가 되겠지. 그럼 주머니 안에 넣으면 한 명 취급하는 거니까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4패 곱하기 주머니 안에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해야지. 그럼 24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48가지가 나올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C랑 E가 서로 이웃하는 거야. 그럼 C랑 E를 주머니 안에 넣고 남는 사람은 A, B, D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얘도 4팩 곱하기 주머니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2에서 얘도 48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요. A랑 C랑 이웃하면서 C랑 E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우를 먼저 써주면 A, C, E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남는 애들은 B, D. 그럼 얘는 지금 1명 취급하는 거니까 1명, 2명,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 곱하기. 근데 여기에서 A랑 C랑 이웃하고 C랑 E랑 이웃하는 거는 A, C, E 이 순서 말고도 뭐 있어요? A랑 E랑 자리 바꾸는 E, C, A도 돼요. 그럼 얘는 2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건 2가지예요. 3가지, 아니, 3팩 아니고. 그럼 얘는 3팩 곱하기 2 했을 때 6 곱하기 2니까 12가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은 1번이랑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 세 번째 경우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빼줘야겠지. 그러면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12 해주면 96 빼기 12에서 84가 나온다. 됐죠? 다음 16번 보세요. 노란색 꽃과 흰색 꽃을 합해서 6송이를 화단에 일렬로 심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노란색 꽃이 오도록 심는 경우의 수가 576이래요. 그랬을 때 이때 흰 꽃은 모두 몇 송이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흰 꽃의 수를 X송이라고 해볼게. 됐나요? 그러면 노란 꽃은요? 노란 꽃은 합해서 지금 6송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6-X송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해됐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노란색 꽃이 오도록 심는 경우가 지금 57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이 6개를 나열했을 때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 노란색의 반대말은 둘 다 흰색 오는 경우겠죠. 됐나요? 그럼 6송이 전체 나열하는 건 6팩토리얼 빼기 양쪽 끝에 흰색이 둘 다 와야 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흰색은 X, 또 여기에 올 수 있는 흰색은 X-1. 그 다음에 나머지 4송이 여기에 흰색이랑 노란색이 섞여 있을지 노란색만 있을지 아니면 흰색만 있을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 나머지 4송이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됐나요? 그럼 얘는 720 마이너스 4팩. 이거 계산 안 할게요. 계산 안 하고 봐봐. 지금 이걸 계산한 게 576이라 그랬지. 근데 봐봐요. 여기서 6팩이라는 거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여기 두 개의 항에서 4팩이 한 번, 2번 들어가 있어. 4팩으로 묶어주자. 얘는 4팩으로 묶어주면 첫 번째 항에서는 6, 5, 30 남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요. 얘랑 얘 곱한 거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x. 얘가 지금 576이 돼요. 4팩은 24니까 나눠주면 24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0은 24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전부 다 이항시켜주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와. 그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였다 붙여줘야겠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는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됩니다. 그럼 흰색 꽃은 모두 몇 송이냐고 했으니까 얘는 3송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다음 17번 보세요. 5개의 숫자 0부터 4까지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지 설명했었죠. 4의 배수는 봐봐. 얘 4자리 4자리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2자리수가요. 4의 배수면 된다 그랬어. 그럼 만들 수 있는 건 0, 4, 또 1, 2, 또 얘는
2, 0, 그리고 2, 4, 다음에 3, 2, 그리고 4, 0. 됐죠?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0부터 4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게 끝이야. 그럼 첫 번째 경우 먼저 볼게요. 맨 끝에 0과 4가 들어왔어. 그럼 남은 숫자는 1, 2, 3 세 가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남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서 6가지가 나와요. 됐죠? 다음에 여기에 1, 2가 왔어. 그럼 이번에는 1, 2를 지우고 올 수 있는 거는 0, 3, 4인데 여기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3, 4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 1000의 자리에 뭐 3 이런 게 왔다고 쳐봐. 그럼 이번엔 0, 4 중에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애를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계산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또 이번에는 2, 0이래요. 2랑 0 지우고 남은 숫자는 1, 3, 4예요. 그럼 1, 3, 4 세 개 중에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3, 2, 6, 6가지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2, 4가 오는 경우 2, 4 지워주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0, 1, 3 세 가지인데요. 1000의 자리에는 0 올 수 없으니까 1, 3 두 가지 중에 하나. 다음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000의 자리에 방금 1이 왔다고 쳐보세요. 0, 3 중에 하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네 가지. 그럼 얘들아 눈치껏 봐봐요. 지금 여기 두 자리에 만약에 내가 0을 이미 사용했잖아. 0을 이미 사용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0을 사용했으면 6가지가 나올 거고요. 0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무조건 4가지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지? 그럼 밑에 거는 구해보지 않아도요. 얘는 6가지야, 4가지야? 0 안 사용했으니까 4가지. 다음 얘는 0 사용했으니까 6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4의 배수의 개수는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6이 하나, 둘, 세 번 나왔으니까 6, 3, 18. 다음에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으니까 4, 3, 12. 계산해서 30이 된다. 답은 4번이에요. 18번 한번 같이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5분의 6이 나온대. 그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러면은 a분의 얘 부호 바꿔주면 NC5가 되겠네. 그럼 얘가 5분의 6인 거니까요. 크로스로 곱하면 서로 같아야겠죠. 6 곱하기 NC6은요. 5 곱하기 NC5랑 같고요. 얘는 6 곱하기 NC6은 N-1, N-2, N-3, N-4, N-5까지 한 다음에 나누기 5, 4, 3, 2, 1 하는 거였고 또 5 곱하기 NC5는 N-1, N-2, N-3, N-4까지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 5, 4, 3, 2, 1 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얘는 N부터 N-4까지가 일단 다 약분이 되고 그쵸? 그리고 밑에 분모에 있는 얘는 6543인데 선생님이 이거 5라고 썼네. 그치? 얘는 NC6이니까 65431 이렇게 고쳐주면 54321, 54321이 그럼 다 지워지죠? 그럼 6 약분돼서 좌변에는 N-5만 남고요. 우변에는 5만 남아요. 그럼 5 넘겨주면 따라서 N값은 1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10C 6분의 10C 4가 되고요. 그럼 10C 6은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10C 4랑 같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분의 얘는 다 약분해서 똑같으니까 그냥 1이 나오겠다. 이해됐죠? 다음 19번 보세요. 어느 모임에서 12쌍의 부부가 참석했대요.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했고요. 부인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지 않았대요. 그쵸? 모임에 참석한 24명이 나눈 악수는 총 몇 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지금 12쌍 총 24명의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요. 24C 2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 여자들끼리 악수하는 경우. 그리고 또 뭐를 빼줘야 돼?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12쌍의 부부가 있으니까 몇 번이에요? 12번이 되겠지. 그럼 이걸 빼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악수의 수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주면 24C2는요. 24, 23 나누기 23
나누기 2팩 빼기 여자들끼리 악수하는 경우는요. 여자가 12명 있으니까 12C2랑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2C2는요. 몇이랑 같을까? 12, 11 나누기 2 플러스 12 됐죠?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12 곱하기 23 빼기 얘는 66 플러스 12 됐죠? 그럼 계산하면 78이 되고요. 그럼 얘는 또 계산해주면 23 곱하기 12 했을 때 6, 4, 3, 2 해서 276이죠. 그럼 276 빼기 78 하게 되면 몇이에요? 얘는 8, 9, 1 19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98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연지와 혁재가 서로 다른 8개의 과목 중에서 지금 2개씩 선택해서 신청하려고 한대요. 뭐 겹쳐도 상관없나 봐. 근데 연지와 혁재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선택 과목이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봐봐. 1개 이하가 된다는 건 공통 선택 과목이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0개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봐봐. 만약에 이 1개 이하가 되는 경우를 구하려면 공통이 1개일 때, 0개일 때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겠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풀고 싶냐면 솔루션 첫 번째 나는 연지와 혁재가 각각의 선택 과목을 선택해. 그럼 연지가 선택하는 거는 8개 중에 2개, 또 혁재가 선택하는 거는 8개 중에 2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빼줄 거냐? 둘 다 지금 전부 다 겹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선택 과목이 우리가 2개 선택하니까 둘 다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모두 겹치는 경우, 그치? 그럼 모두 겹치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 그게 바로 선택 과목 겹치는 게 지금 1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두 과목 모두 겹치는 경우를 빼줄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이 공통으로 들을 과목을 8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는 걸 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8C2가 지금 겹치니까 8C2로 묶으세요. 곱하기 괄호하고 8C2 빼기 그치 8C2로 묶어줬으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계산해주면 8C2는 8, 7, 2 곱하기 얘는 8, 7, 2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4, 7에 28 곱하기 얘도 4, 7에 28 빼기 1이니까 얘는 27. 그럼 28 곱하기 27만 하면 되겠네. 그치? 계산해서 756이 나와요. 이게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 한번 지우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공통인 거 1개일 때, 공통인 거 0개일 때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거야. 공통 과목이 1개일 때 먼저 구해볼게요. 먼저 연지가 8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공통인 과목을 1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 연지가 먼저 8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혁재도 나머지 7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 그리고 나머지 6과목 중에서 연지랑 혁재가 같이 들을 한 과목을 선택하세요. 됐나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이거는 연지 혼자 듣는 거, 이거는 혁재가 혼자 듣는 거, 이거는 같이 듣는 거니까 애초에 얘네는 같은 묶음이야 다른 묶음이야? 애초에 다른 묶음이라서 곱하기 3팩분의 1을 안 곱해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56 곱하기 6이니까 336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공통 과목이 0개일 때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둘이 겹치는 게 0개일 때는 연지가 일단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6과목 중에서 혁재가 2개를 선택하게 되면 둘은 절대 겹치지 않겠지? 그리고 얘가 연지가 이미 선택한 거고 이건 혁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둘은 다른 묶음이기 때문에 곱하기 2팩분의 1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8, 7, 2 곱하기 6, 5, 2 계산하면 4, 7에 28 3, 5, 15 그럼 28 곱하기 15니까 계산하게 되면 얘는 420이 나오겠다. 그쵸? 그럼 마지막에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더해줘야겠죠. 계산하게 되면 420 플러스 336이니까 756이 됩니다. 아까랑 다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풀이 전부 다 적어두세요. 알겠죠?
다음 21번 볼게요. 1부터 4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요.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그러면은 1부터 40까지 홀수를 먼저 좀 적어보면 1, 3, 5, 7, 9 쭉 가서 어디까지? 39까지. 근데 이 중에는요. 3으로 나눴을 때 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어요. 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도 있고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가 3인 거는 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먼저 써볼게요. 얘는 3, 또 9, 왜냐면 홀수인 것 중에서 써야 되니까 6 안 들어가요. 3, 9, 그 다음에 또 12 안 되고 15, 18 안 되고 21, 24 안 되고 27, 30 안 되고 33, 36 안 되고 3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거는 1부터 시작해야지. 1,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거 또 뭐 있을까? 3 안 되고 5는 여기 들어가겠네. 나머지가 2인 경우 같이 쓸게요. 그 다음에 또 7은요? 7은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여기 들어가고 9는 나눠 떨어지니까 안 되고 11은 여기 들어가겠네. 다음에 13은 여기 들어가고요. 15는 아까 위에 들어갔고 17은 여기 들어가고요. 19는 여기, 21은 위에, 23은 여기, 25는 23, 25는 여기 들어가겠네. 그치? 그 다음에 27은 위에 있고 29는 여기. 다음에 31은 여기, 33은 위에, 35는 여기, 또 37은 여기 들어가겠네. 그치? 다음에 39는 위에. 그럼 여기까지 끝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4개, 얘는 7개, 두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도 7개. 다음에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홀수인 애들을 2개 뽑아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요. 나머지가 0인 거 2개를 뽑아 더하는 경우.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총 7개의 숫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더하는 경우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7 곱하기 6 나누기 2 하게 되면 37에 21가지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거는 직접 더해보세요. 뭐 내가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럼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 나오죠? 얘랑 얘 더했어요. 어때? 3의 배수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를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는 총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 하나 7시 1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가 2인 거는요. 6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6시 1 그럼 둘 다 뽑아주면 7 곱하기 6 해서 총 4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 21가지랑 42가지랑 얘네들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해서 경우의 수는 63가지가 나온다. 이해됐죠?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6개로 만든 도형 위에 지금 12개의 점이 놓여 있대요.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얘 먼저 구해볼게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요. 봐봐. 일단 직선 만들려면 적어도 2개의 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면 12, 11, 2 해서 몇 개예요? 66개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서로 다른 직선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2개의 점을 선택하잖아? 그래도 이 직선이 나오고요. 얘랑 얘를 선택해도 얘가 나와. 그럼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지금 다른 색깔로 써볼게. 여기 4개의 점, 4개의 점, 4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3개 뿐인데 지금 여러 개로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애들이 있죠. 제외시켜주게 되면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직선이 파란색 줄이 몇 개 있어? 3개 있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있어. 여기 보세요. 지금 연두 색깔 형광펜으로 칠할게.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도 하나뿐인데요. 여기 여러 개 세워졌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있어. 3개의 점은. 그치?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애들도 제외시켜줘야 돼. 여기도 그려볼게요. 여기도. 그치? 그러면은 봐봐. 3개의 점으로 직선 만드는 건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중복돼요. 8개.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3 플러스 3C 2는 3C 1이랑 같으니까 그냥 3 곱하기 8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2, 3, 6, 3, 18 플러스 3, 8에 24 해서 42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봐봐. 전체 직선 66개에서 지금 42개를 빼주고 마지막에 뭐를 더해줘야 돼. 그치? 이 4개의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일단 1개는 되잖아요. 이 1개까지 지금 42개 안에 다 들어간 거니까 얘네들을 마지막에 다 더해줘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11까지 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개수 A가 나오네요. 얘네 계산하면 24에다가 11 더하니까 35. 따라서 A는 3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할 거래요. 그럼 일단 12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12C 3이랑 같고요. 그럼 12, 11, 10 나누기 3, 2, 1 하게 되면 6, 2, 12 해서 220까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 봐봐. 지금 220까지 해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애들이 있죠. 이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 위에 있는 3개의 점 또는 이 위에 있는 3개의 점으로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제외시켜주면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제외라고 쓸게.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또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걸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는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또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니까 이거 지워주면 곱하기 8. 그쵸? 계산하면 3 곱하기 4C3은 4고요. 8 곱하기 3C3은 1이에요. 그쵸? 계산하면 4, 3, 12. 8, 1은 8.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오죠. 그럼 얘는 마지막에 뭐 더해줄 것도 없어. 그냥 220에서 20 빼주면 돼요. 따라서 200개가 되고요. 그럼 다 계산해주면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봐봐. A랑 B를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235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됐죠? 203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해서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각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가조건에선 뭐라고 했냐면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대요.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다르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여기 3개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이 3개의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거는 서로 다른 번호를 써야 된다는 소리인 거네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각 영역에다가 알파벳 A, B, C, D라고 써볼게. 됐니? 그러면은 A에 일단 가장 큰 숫자가 와야 되니까 첫 번째는요. A가 6이 됐을 때 먼저 볼게요. A가 6이면 이제 1, 2, 3, 4, 5 이 5개 중에서 B, C, D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C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일단 5가지 중에 이제 이웃한 영역이 C가 2개고 B가 하나고 D도 하나니까 C, B, D 이 순서로 지금 숫자를 넣어줄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A는 지금 6으로 고정됐으니까 한 가지인 거고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5가지 중에 하나.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그치? C에서 한 거 제외하고 몇 가지? 4가지. 다음에 D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C에다가 숫자 박은 거 제외하고 그치? 4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4, 4, 16 곱하기 5니까 얘는 80까지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A가 5일 때 한번 볼게요. A가 5면은 봐봐. A가 5야.
똑같이 지금 C, B, D 다른 색깔로 쓸게요. C, B, D 이 순서로 영역에다가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A에다가 5 넣는 거 한 가지, 다음에 C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는요. 5 제외하고, 봐봐. 6이랑 5 제외하고 이제 5보다 작은 숫자야 되니까 1, 2, 3, 4 중에 골라야 되는 거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 중에 하나,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C에 넣은 숫자 제외하고 3가지 중에 하나, D도 C에다가 넣은 숫자 제외하고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럼 얘는 9, 4, 36가지. 다음에 이번엔 A에다가 4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A에다가 내가 4를 넣으면 이제 B, C, D에 들어가는 숫자는 4, 5, 6을 제외하고 얘네보다 작은 거 1, 2, 3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C, B, D 순서로 숫자를 채워줄 건데 C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그치? 1, 2, 3 3가지 중에 하나. 다음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1, 2, 3 중에 하나 넣은 거 제외하고 2가지 중에 하나. D에 들어가는 것도 C에 들어간 숫자 제외하고 2가지 중에 하나. 그럼 4, 3, 12, 12가지가 되고요. 다음에 또 이번에는 A에다가 3이라는 숫자 넣었어. 그럼 3 지우고 또 B, C, B, C, D가 아니지. C, B, D. C, B, D 순서로 채워줄 거예요. 일단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치?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3, 4, 5, 6 다 지워졌으니까 2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C에 넣은 숫자 제외하고 1가지 중에 하나. 근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A에다가 3을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3, 4, 5, 6 지우고 이제 1, 2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C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간 3 제외하고 2가지 중에 하나. 또 B에 들어가는 건 C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 1가지 중에 하나. D에 들어가는 것도 1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2가지가 나온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경우의 수는 여기 케이스 분리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하는 이 부분을 마지막에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80 더하기 36 더하기 12 더하기 2 해주면 14 더하기 이거 하면은 50, 50 더하기 80 하면 130. 따라서 답은 130이 나온다. 이해됐을까요? 다음 24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의 지역을 인구조사를 6개 지역의 인구조사를 조사원 5명이 담당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5명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나머지 4명은 남은 4개의 지역을 1개씩 담당할 거래요.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2 지역은 서로 이웃한 지역으로 볼 거래요. 그럼 봐봐. 내가 차례대로 여기 지역의 이름을 A, B, C, D, E, F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웃한 거를 먼저 세볼게. 일단 한 조사원이 2개의 지역을 담당한다고 했고 나머지 4명은 다 1개씩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원 1명이 2개의 지역을 담당하는 거 있죠. 그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이웃한 2개의 지역이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게 A랑 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랑 C, 아니면 B랑 C, B랑 D, D랑 C, 그 다음에 A랑 E, D랑 F, 또 EC, FC, EF. 그럼 총 몇 개인지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는 이 조사원 5명 중에 1명한테 줄 거야. 그럼 5명 중에 이 지역 2개를 담당할 1명을 뽑아야 되니까 OC1.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A랑 B가 이미 누가 그 인구조사를 할지 결정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지역도 4개 남았고 사람도 4명 남았으니까요. 이 4명이 차례대로 이거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4P4 즉 4팩토리얼이랑 같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4팩토리얼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10C1은 10, 5C1은 5, 4팩토리얼은 24. 계산하게 되면 50 곱하기 24니까요. 얘는 1200이 나온다. 답은 5번입니다. 됐죠? 다음 5번 보세요. 어느 광장에서 지금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가요. 마차를 타려고 한대요. 그림과 같이 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의자, 2인용 의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있대요. 그랬을 때 총 7명의 관광객이 여기 7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일단 가족권을 먼저 볼게요. 가족권은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요. C랑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이해됐어? 그럼 C랑 D는 뭐 이렇게 앉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앉는 거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이웃해도 되는 A, B를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니까 경우의 수는 A, B가 여기 앉던가 여기 앉던가 여기 앉는 경우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A랑 B를 이 자리에 앉혀놨어. 됐니? 그랬을 때 이제 C랑 D는 이웃하면 안 되지만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자리에 남은 A, B를 제외한 5명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빼줘야 돼? C랑 D가 이웃해서 앉은 경우를 빼줘야 돼. 이해됐어? 지금 같은 의자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요. A, B가 이미 여기 앉았기 때문에 C, D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돼. 이해됐어? 그럼 저 2개의 2인용 의자 중에 일단 하나를 먼저 선택해주고요. 그럼 거기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C, D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D, C 앉아야 되니까 얘는 2팩을 곱해줘야겠죠.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만약에 C, D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 그럼 남은 자리 여기에 C, D까지 제외하면 이제 이 3명이 배열돼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는 다른 경우도 생각해보면 돼. 봐봐. 만약에 A, B가 여기 앉았어요. 아니면 뭐 A, B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어. A, B가 여기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남은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C, D가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요. 여기 5개의 자리에 일단 이 남은 5명의 사람을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C, D가 앉으면 그건 이웃하는 경우죠. 그 이웃하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기 2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C, D 앉거나 아니면 D, C 앉거나 해야 되니까 2팩 곱하기 그렇게 되면 남은 3자리에 C, D까지 제외해서 이 3명이 앉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3팩토리얼. 어때? 아까랑 경우의 수가 똑같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번에 어떻게 계산할 거냐? 봐봐요. 일단 여기 마부가 앉은 자리를 제외하고 A, B가 이웃해서 앉을 2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A, B가 앉을 2자리 선택하는 거 이 3개의 2인용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3C1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BA로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줘요? A, B가 만약에 이렇게 앉았어. 남은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C, D가 이웃해서 앉지 않는 경우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는 경우는요. 총 5개의 자리에다가 5명의 사람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이 2인용 의자가 이제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중에 C랑 D가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C, D가 여기 앉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앉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쳤을 때 여기에 C, D가 배열되는 건 C, D 아니면 D, C 해서 이렇게 2가지인 거잖아. 그치? 그럼 2개의 2인용 의자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도 해주고요. 그럼 만약에 C, D가 여기에 앉았다고 쳐봐. 그럼 남은 3자리에 남은 3사람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까지 곱해주는 걸 어떻게 한다?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곱해줘야 돼요. 5팩 빼기 2C1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럼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120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6. 그럼 3이 6 한 다음에 얘는 120 빼기 4, 6에 24잖아. 그치?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6 곱하기 6 96을 계산해주는 거야. 그럼 6 곱하면 576까지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 26번 볼게요. 지금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대요. 가 조건에서는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할 거고요. 나 조건에서는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 또는 줄넘기 중 하나를 하고 남은 하루는요. 농구 또는 축구 한 가지를 할 거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요가를 할 하루를 먼저 선택해볼게. 요가를 할 3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5개의 날들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하기로 고정됐으니까 한 가지야. 요가 한 가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월, 화, 목 이렇게 요가하기로 했대. 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요.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2C1이 되고요.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수요일을 선택했어. 그럼 이때 수영 아니면 줄넘기 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2가지. 또 남은 하루 금요일에는 이제 축구 또는 농구를 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농구, 축구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2가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해주면 5C3은 5C2랑 같으니까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해주면 얘는 4, 4, 4, 16 16 곱하기 5 하면 80 나오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27번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AB 위에 3점과 지금 선분 AC 위에 있는 3점을 연결하는 3개의 선분을 그려서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도형에 있는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거, 얘네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붙여볼게. 이 선들을 1, 2, 3, 4, 5, 6번이라고 붙이고요. 또 여기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스몰 a, b, c, D 선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됐나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연두 색깔 직선 2개랑 파란 색깔 직선 하나가 있어야 무조건 삼각형이 생겨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연두 색깔 직선 총 6개의 직선 중에 2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파란색 직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6, 5, 2 곱하기 4 해주면 얘는 3, 5, 4, 20 곱하기 3 하니까 60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